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54페이지 소유권입니다. 1번 해가지고 상린관계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25의 기출문제인데 이런 형태의 문제는 뭐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일단 경계에 대해서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경계에다가 담을 설치하려고 할 때는 공동의 비용 절반씩 부담해서 담을 설치하고요. 두 번째,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고요. 세 번째, 특수시설을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담이 설치되어 있는데 누구 건지 잘 모르겠으면 공유인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 1번 문제는 5번이 답입니다. 뭐 이런 거 뭐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상관이 없고요. 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한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담을 설치하는데 협력할 의무가 없다. X죠. 의무가 있고, 공동의 비용이라는 말은 반씩 부담해서 담을 설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 2번입니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서로 인접한 토지에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X죠. 오히려 측량 비용이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고요. 설치 비용은 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인데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주의토지 통행권입니다. 5년 동안 3번 나왔고, 물론 올해도 시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보고요. 일단 남의 땅을 맹지어서 통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민법의 규정이 있는 건 이런 거죠.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맹지 갇힌 땅이 된 경우에는 이때는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2번 보시면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가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로 뭐죠? 분할됨으로 인하여 갑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갑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을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다. 정확히 맞습니다.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해서 맹지가 된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3번, 인지 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통상의 담은 반씩 부담하고요. 이것들 중에 특수시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고 싶은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의미 없는 지문이고, 5번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걸 뭐라 해야 되죠? 인지사용 청구권이고요.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요거는 순수한 말 그대로 청구권이고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웃거주자의 승낙이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연구셔서 3번 문제입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일단 우리가 주의토지 통행권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땅이 갇혔다는 거죠. 갇혀 있다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요건을 구비한다면 땅 주인은 막을 수가 없는 거고, 통행을. 만약에 막는다면 그러한 제거를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만약에 땅 주인이 거기다가 뭐 어떤 건축 축조물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적법한지 위법한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법하든 위법하든 남의 땅을 다닐 수 없다면 지금은 어떤 상태죠? 생존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1번, 주의토지 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X입니다. 방해가 된다면 당연히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이죠.
분할이나 또는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는 보상의 의무가 없는 무상주의 토지토용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토지 분할로 무상주의 토지토용권을 취득한 분할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주의 토지토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고 2번이 답입니다. 자, 왜냐하면 분할 일부 양도로 인한 무상주의 토지토용권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문에 남아있는 것처럼 일부 토지가 양도가 된 경우에는 무상주의 토지토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이러한 주의 토지토용권은 언제 인정되냐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따라서 좀 더 편리하다, 좀 더 지름길이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주의 토지토용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3번은 뭐죠? X가 되고요. 4번,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통로, 지적도상 길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누가 거기다가 축사를 만들어 놓든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놔가지고 다닐 수가 없다 하면 그러한 경우에도 주의 토지토용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추후에라도 나중에 길이 만들어져서 공로로 출입하는 방법이 생겼다면 기존의 주의 토지토용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이 3번 문제가 가장 전형적인 문제인 것으로 보이고요. 4번이 작년도 문제인데 작년도 문제도 거의 유사한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주의 토지토용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 이용에 부족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또 인정된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2번은 이제 어떤 문제냐면 도로법 범위와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현재의 토지 용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건축법에 나와 있는 도로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범위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현재 용도를 기준으로만 결정됩니다. 따라서 미래 용도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2번, 주의 토지토용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미래네요, 그죠? 아파트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X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물론 3번 비용이 발생한다면 남의 땅을 통행하는 거니까 당연히 통행하는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어떠한 축적물이 이러한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 철거해 줄 의무가 있는 거고요. 5번, 주의 토지토용권은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시효 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 일단 우리가 시효 취득은 두 가지가 있죠. 점유 취득시효 해가지고 타인의 토지를 점유한 상태에서 20년 지나는 경우,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 해가지고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년 지나는 경우, 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 공통된 요건은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는 시효 취득할 수가 없어요. 답은 뭐죠? 1번 저당권이 되는 거죠. 6번, 부동산의 점유 취득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유권을 취득시하기 위해서 그 점유는 자주점유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자주점유는 점유자에게 추정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죠. 2번인데 중요하죠. 자, 일단 우리가 점유취득시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뭐냐면 20년간 점유를 하면 시효취득, 취득시효하게 되는데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뭐죠?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것은 등기를 하면 언제부터 소유권이 취득된 것으로 보냐면 점유, 개시시로 소급한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죠? 다시 말하면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가져요. 언제부터요? 점유, 개시시부터요.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는다는 말은 취득 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소유권이 없다는 얘기고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만 갖는다는 얘기인데, 따라서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 등기를 청구하는 거니까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따라서 첫째, 소멸시효에 걸려야 합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자신의 권리를 계속해서 행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시작도 안 된다. 개시가 안 된다. 그죠? 따라서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10년이 지나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완성되게 되고요. 두 번째, 등기 청구권은 채권 청구권이기 때문에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상대권이죠. 따라서 그 상대방은 특정된 사람인데 누구냐면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인 거죠. 누구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요?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공부해보면 요 점유 취득시효에 대한 판례들이 대단히 많은데 이러한 판례들의 모든 출발점은 뭐냐면 등기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럼 보자고요. 2번, 시효 진행 중에 목적 부동산이 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취득시효 완성자 입장에서는 그냥 등기부등본 거기 나와 있는 사람에게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시효 완성자는 최종 등기 명의자에 대해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시효 완성 후 당해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을 설치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X입니다. 취득시효 완성자는 아직 소유권은 없지만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철거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시효 기간 만료 명의 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 등기 받은 명의 신탁자. 자, 다시 한번요. 등기는 누구한테만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그러면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으므로 이전 등기를 받은 명의 신탁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X. 대항할 수 있고요. 오히려 이전 등기를 받은 명의 신탁자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5번, 시효 완성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자가 취득 시효 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원 소유자에 귀속한다. X입니다. 임료는 일종의 과실이겠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요겁니다.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갖습니다. 언제부터요? 점유 개시시부터. 따라서 점유 기간 동안의 과실들은 누가 갖는 거죠? 취득시효 완성자가 갖는 거고요. 따라서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넘기셔서 7번입니다.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효 취득자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정확히 맞죠.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갖는다. 완성되면 등기 청구권만 있을 뿐인 거죠. 2번, 시효 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맞죠?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멸 시효가 개시, 시작도 되지 않습니다. 3번,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 취득자 사이에 계약상 채권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X입니다. 이게 채권적 청구권이긴 하지만 쌍방 간에 계약상의 의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다른 데 팔아먹으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지만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고 3번이 틀린 거죠. 4번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겠죠? 왜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죠. 만약에 그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면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겠죠. 5번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 취득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여 합의로 소를 취하였어요. 그러면 완성된 후에 취득시효 완성됐다라고 주장하면서 단순히 소를 취한 것이 아니라 니께 맞습니다. 인정하면서 합의로 소를 취하였다면 당연히 취득시효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이다.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 되겠죠. 8번 문제입니다. A는 B의 X 토지를 매수하여 1992년 2월 2일부터 등기 없이 2014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 A의 B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2002년 2월 2일 시효로 소멸한다. X입니다. 왜냐하면 점유를 계속하는 한 시효로 뭐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 않습니다. 2번 A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점유를 계승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의 점유는 타주 점유로 본다. X입니다. 자주 점유임은 추정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자주 점유임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3번 C가 2010년 9월 9일 X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런 지문이 나오면 완성되기 전인지 후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92년부터니까 완성되기 전이죠. 20년. 그죠? 따라서 A는 X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 없다. X입니다.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C에게 뭐 할 수 있죠?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4번 A가 2014년 3월 3일 D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을 한 경우 D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다시 한번 A가 D에게 매도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D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B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완성자는 A는 소유권이 없고 채권만 있을 뿐이거든요.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D에게 양도했다면 실제로 D가 갖게 된 것도 뭐예요? 채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뭐 해야 되죠? A를 대의해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4번은 명백히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5번 이가 2014년 4월 4일 X토지의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를 한 경우 A는 더 이상 X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 없다. X입니다. 뭐 가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에게 대항하는지 대항 못하는지는 나중 문제고요. 일단 시효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죠. 따라서 옳은 것은 4번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모두 정답 처리를 했어요. 뭐 솔직히 그 민법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오답 시비가 있고 한두 문제는 좀 복수 정답이나 모두 정답 처리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4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4번으로 답을 선택해야 될 것 같고, 이 문제는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4번을 맞는 지문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틀렸다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9번에서 부동산의 부합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일단 부동산 부합에 대해서는 다른 것과 결합돼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독자적으로 딱 나오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데 23회 때 나와 있거든요. 일단 정리를 해보면, 첫째,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하면 부동산 소유자 거가 됩니다. 두 번째, 동산끼리 부합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고요. 다만 어떤 것이 주된 것이고 종된 것인지 구별할 수 없다면 이때는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공유하게 됩니다.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린 게 민법의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판례와 관련해 추가될 것은 뭐냐면 부동산끼리 부합이에요. 다시 말하면 증축된 경우거든요. 원칙적으로 부합합니다. 다만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목인데 남의 땅에 나무를 심으면 원칙적으로 부합합니다. 다만 권원이 있다면 부합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농작물인데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은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 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작자 거가 되는 거죠. 일단 지금 제가 한 5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9번 문제처럼 독자적으로 출제되지 않더라도 각각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부합에 관한 지문은 반드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일단 옳은 것을 찾는데요. 1번을 보시면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이죠. 그럼 증축한 부분이 부합이 안 되려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겠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2번, 위에 1에서 같이 독립성이 없더라도 독립성이 없다면 이미 임대인 소유가 되거든요. 따라서 내 건데 사라는 의미에서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 행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2번도 X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1층 건물을 2층으로 증축한 것은 명백히 뭐죠? 목적물의 가액을 증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유익비 상하 청구 문제로 가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임차인이 증축을 했다. 그러면 원칙에 따라서 부합하면 임대인 거니까요.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로 가게 되고요.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임대인 거가 아니라 독립성이 있다면 임대인 거가 아니라 임차인 거니까 내 건데 사라는 의미에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가게 된다는 관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임대차에 또 문제가 나옵니다. 3번,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을 약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쳐요. 근데 그 규정이 강행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배제가 가능하므로 3번이 맞는 지문이고 3번이 답이죠. 4번, 자연적인 원인에 의하여 부합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X, 자연적으로 생길 수도 있겠죠. 5번, 시가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시가 2억 원 상당의 동산이 부합하면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하면 부동산 소유자 거거든요. 따라서 가치는 고려하지 않아요. 동산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부동산 소유자 거가 되므로 특약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최근 들어서 출제 경향이 변한다고 할까요? 취득시효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험 문제를 내왔어요. 근데 최근에 작년에는 안 냈거든요. 물론 취득시효가 올해는 나올 건데
공유는요, 무조건 됩니다. 공유는. 그래서 공동 소유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숙지하시고 반드시 뭐 하셔야 됩니까? 정리하시고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들 필요가 있고요. 일단 공유에 대한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뭐냐면, 공유란, 공동소유란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다. 이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서 공유 지분은 물건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한 권리예요. 그래서 반환을 청구한다, 방해 제거 예방은 전부에 대해서 행사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소유권에 대해서는 뭐예요? 일부예요. 그래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은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하게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에서 주의할 것을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다. 두 번째, 공유물의 분할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 목적물에 대해서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이용, 개량행위 같은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러한 것이 공유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10번 틀린 것을 찾습니다. 1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공유 목적물에 관한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이므로 맞는 질문이죠. 2번, 공유자는 특이하게 없는 한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기본적으로 뭐죠? 맞는 지분일 거고요. 3번,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 아무리 특약을 하더라도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공유 지분의 특정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X고요. 특정 승계인이라는 말은 새로 그 지분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공유물에 관한 이용 개량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해요. 따라서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이용행위이기 때문에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고요. 따라서 4번,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유수 지분권자 사이에 적법하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5번,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럼 다른 지분권자도 전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따라서 5번도 당연히 맞는 지문이죠. 11번입니다. 갑과 을은 X 토지를 각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죠. 일단 2분의 1이라는 말은 반수죠. 가반수가 아니라는 점 조심하셔야 되고요. 1번, 갑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모의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갑이 말소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을은 이해관계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을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인 거죠. 만약에 제3자 명의로 전체에 대해서 무효인 등기가 되어 있다면 공유자 1인도 그 등기 전부에 대한 말소를 청구하는 건 가능해요. 그렇지만 을이 갑의 지분에 무효인 등기가 되어 있다고 말소를 청구할 실익은 없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러면 을은 당연히 전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과반수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3번, 갑과 을이 X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공유 등기를 한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상호 명의신탁 또는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하고요. 이거는 어떻게 일하냐면 내부적으로는 특정 부분을 따로따로 소유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유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대외적으로는 뭐예요? 공유인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따라서 갑 자신의 구분 소유하는 지상의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을은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갑과 을끼리는 따로따로 해서 어때요? 분리해 소유하고 있는 거니까 갑이 자기 땅에다 건물을 지은 거거든요. 4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엑스토지의 2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을은 그의 지분 비율로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한 권리고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니까요. 5번 제3자가 권한 없이 자기 명의로 엑스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그러면 이건 보존행위로서 갑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원인무효 등기 전부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거든요. 그래서 이 1번과 5번을 좀 비교해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넘기셔서 12번입니다. 엑스토지를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의 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 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다음 설명은 틀린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갑의 지분이 3분의 1이라는 거죠. 따라서 갑은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지분의 과반수를 넘었으니까요. 따라서 만약에 임대했다면 임차인은 정당한 임차인이고 을은 그 임차인에게 아무것도 청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병이 갑으로부터 엑스토지의 특정 부분을 사용, 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임차인이겠죠. 을은 병을 상대로 그 토지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13번 문제입니다. 갑과 을은 엑스토지에 관하여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다. 뭐죠? 따로따로 구분해서 소유하면서 등기는 대외적으로 공유한 거죠. 결론은 뭔가요? 내부적으로는 따로따로 땅이 분리되어 있는 거고 대외적으로는 뭐죠? 공유인 것으로 취급하거든요. 3번을 보시면 을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해 병의 방해행위가 있어요. 그러면 병은 대외적인 문제죠. 제3자죠. 그러면 병에 대해서는 뭐예요? 공유니까. 갑은 병에게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X입니다. 병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뭐예요? 공유인 것으로 취급합니다.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작년도 시험 문제인데 합유에 대해서는 문제를 잘 안 내거든요. 근데 작년에 합유에 대해서 냈어요. 그럼 올해 또 합유 낼 거예요? 아닙니다. 올해는 합유 안 내고 아마 공유를 낼 겁니다. 그죠? 일단 합유에 대해서는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유다. 지분은 있지만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목적물을 분할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합유 지분 자체는 상속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나머지 목적물에 대한 것은 공유와 모두 똑같습니다. 따라서 1번을 보시면 합유 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한 등기다. X입니다. 나머지는 뭘까요? 2번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공유와 마찬가지로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가 있고요. 3번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습니까? 상속되지 않으므로 잔존 합유자에게 합유로 귀속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포기는 단독행위죠.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고요. 5번 당연한 얘기죠. 조합자가 해서났다면 합유도 뭐죠? 종료되게 됩니다. 답은 뭐죠? 1번이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